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저 어두운 밤의 달처럼 넘어올라버린 매매가. 이젠 전세마저도 추가 상승장호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전세와 이제 매매가에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세제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제 경기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하나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전세가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가가 오르면 이제 따라서 매매가가 오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특히나 최근에 뭐 전세를 이제 구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 전세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입주한 그 아파트들을 보면요, 거의 지금 전세 가격이요, 과거에 분양했던 분양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분양가보다도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전세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 전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죠. 보통 이제 모든 이제 투자 제한은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서울시의 지금 월별 전세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작년 19년도부터, 작년 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금 이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이제 10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든 10월 15일 기준이고요. 요 통계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제가 이제 통계를 좀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면, 자, 2019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 16,000가구. 이때 가을이니까 좀 계절적인 성수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다가 갑자기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그 이후에 계절적인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했죠. 예, 거래량이. 자, 지금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15일 기준인데, 뭐 10월 말 정도 해도 뭐 한 4,000가구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지난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거래량이 거의 뭐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죠. 희한하죠? 예, 희한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또 제가 이제 KB 부동산 그 리브온에서 따온 또 자료인데요. 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이 거래량, 이 노란색이 지금 이제 거래 지수예요. 예, 거래 지수고요. 여기 이제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예, 전세 수급 지수가 여기 보시면은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은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거래가 활발하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전망치가 지금 거의 200에 육박을 합니다. 200에 육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는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왜? 그러니까 전세가 오를 거라는 전망을 지금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제 수요자들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세 거래량은 떨어져요. 참 이상한 시장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죠. 이상한 시장이. 예.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세가가 이제 계속 오르는 이유를 한번 살펴드리면, 먼저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 공급량이 좀 감소하는 요인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공급량 자체가 감소하는 요인들을 보면, 이제 거주 요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강화됐죠.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지금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전입신고가 뭡니까? 전세로 못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10년 거주해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겠죠. 자, 올해까지는 2년 거주 요건만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고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예, 9억 이상의 지금 주택이잖아요. 9억 이상의 아파트잖아요. 그죠? 자, 근데 9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려면 앞으로는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 특히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걸려버리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이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주 요건을 지금 이제 실거주 요건을 지금 또 새롭게 지금 만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거주 요건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전세 공급량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월세를 잡겠다라고 해서 지금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죠? 예,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재계약을 해버리니까는 어때요?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량은 안 나오고 전세 수요는 많아지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 뭐 혹자들은 뭐 좀 있으면 임대차 2법,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효과가 나오면서 뭐 임대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규제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지금 또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제가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하죠.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재초안이라던가 분양가 상한제, 뭐 재개발, 재건축들 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입니다. 자,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커져야지 하는 사업이에요. 조합원이 이익이 안 나면 사업을 왜 합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지금 가져가는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도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연도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70에서 80%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물량입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을 안 하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감소하니까 새 아파트들이 안 나와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금리. 자, 금리가 지금 저금리다 보니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아봤자 어떻습니까?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도 없는데. 그럼 다 월세로 돌리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물량이 감소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전세 공급량이 지금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너무 과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과한 규제.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주 요건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 시행했고요. 의도는 상당히 좋지만 이런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전세가 상승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 제가 강의하다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수요를 보면 전세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오죽하면은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전세 얻으려고 7~8m 줄 서갖고 집을 보고 제비뽑기로 전세를 얻었다고 합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줄을 서갖고 어디 뭐 맛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현실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예,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집을 못 사잖아요, 사람들이. 예, 집을 못 사잖아요. 자연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한 거죠. 자연적으로. 집 못 사, 매매 안 돼. 집을 못 사니까. 당연히 그러면 매매가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가요? 전월세로 가야죠. 전세 월세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받으면 어찌됐든 차익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괜찮은 지역들은 뭐 서울에 뭐 괜찮은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지역들은 뭐 분양만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차익이 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지금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 그 전에 허그에서 분양보증 심사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낮잖아요, 시세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되기만 하면은 어쨌든 차익이 나기 때문에
청약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이 청약 대기 수요는 뭐예요? 당연히 전세 시장에 있어야죠. 원세 임대 시장에. 그죠? 전세나 월세 시장, 임대 시장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수요들이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 9억 이하는 40%, 15억 이하는 40에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20%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또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담대 대출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동원 능력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현금 보유비율이 더 높아져야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는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이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는 거죠. 예, 집 사기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이거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전세로 그냥 임대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집은 못 사죠.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또 이제 제로금리로 인해서 또 자연적으로 또 수요는 증가하고 아까 제가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죠? 수요는 증가합니다. 왜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아지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왜? 금리가 낮으니까는 더 내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니까 거주 비용은 사실 크게 증가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요, 많습니다, 여러분. 자, 임대사업자 혜택이 최근에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가 되니까 뭐예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처음에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줬던 이유가 뭡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시장에 싼 임대주택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왜? 5% 상한에 걸려 있잖아요. 5% 상한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니까 두 번째,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뭐 절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혜택이 폐지가 되니까 그렇게 시장에 좀 싸게 나올 수 있는 주택들이 대거 지금 이제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돼버리니까 이런 착한 임대주택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혜택을 폐지해버렸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5% 룰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유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키는데 이게 강화를 시키면요. 사실 공급 물량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는 민간에서 누군가 집을 사서 임대를 계속 놔줘야 돼요. 누군가는 집을 사서 임대를 놔줘야 임대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강화가 되면 투자자 수가 좀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투자자가 감소를 하면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누가 집을 져요? 집을 안 지으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특히나 지금 이렇게 보유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가 되면요. 특히나 서민주택이 지금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빌라라든가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공급을 안 하겠죠. 살 사람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민간에서는. 안 팔리면 당연히 공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세금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럼 당연히 공급 물량이 자연적으로 또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섹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섹터에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예, 공공 섹터에서 충분한 양을.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공공 섹터에서 충분한 양을 어떻게 공급을 해줍니까? 그동안 사실은 임대사업자한테 대한 혜택을 준 것도 공공에서 충분하게 공급을 못 해주니까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싼 임대 물량을 민간에서 계속 공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 지역에 뭐 공급을 지금 확대를 지금 하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뭐 사전 청약 물량 나오고요. 자, 그런데 입주는 언제 하냐는 거죠, 입주는. 지금 뭐 보상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진짜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전세가가요, 뭐 내년에 안정될 거다, 몇 개월 내에 또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전세가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 즉 전세가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전세 가격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집을 사용하면서 내는 현재가 사용가치잖아요. 현재의 사용가치죠. 우리가 근데 매매 가격은 뭡니까? 매매 가격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을 매매가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해놓잖아요. 왜 그래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뭐 도로가 뚫린다, 어떤 지역에 전철이 연결된다,
어떤 지역에 뭐 호재가 있다. 이러면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고 전세 가격은 현재 사용 가치라는 거죠. 자, 근데 현재 사용 가치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서울시에 이게 지금 매매 지수고요. 자, 이게 지금 파란색이 매매 지수입니다. 이게 전세 지수예요. 자, 그래서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가 보면 전세 지수가 올라가면 자, 매매가도 오르죠. 우상향이죠. 지금 거의 2009년도부터 지금 올해 1월달 올해까지 해서 올해 10월달까지 해서 시계열로 지금 나온 겁니다. 전세 지수하고 매매 지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고 그다음에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선한 의도로 정책을 폈지만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의도치 않게 전세가 상승을 그럼 전세가 상승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세가 상승은 뭐예요? 전세가가 떨어져줘야 매매 시장도 안정이 되는 건데, 그죠? 전세 시장이 떨어져야 매매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건데 전세가는 지금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세가가 오르면서 지금 최근에 앞으로 뭐 가격이 폭락할 거다 떨어질 거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급량이 많아지는 지역들은 있죠. 예, 외곽 지역은. 예, 비수도권 지역이라던가 지금 수도권 지역도 앞으로 공급량이 좀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울 도시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 계속 부족해질 겁니다. 예, 전세가. 왜? 아까 제가 공급량 감소 요인이라던가 수요량 증가 요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의 요인도 말씀드렸고요. 즉, 그래서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매매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 채널 내에 들어오셔서 예, 이렇게 뭐 제 강의도 들으시고요. 예, 이렇게 좋은 정보 좀 받아 가시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3종 세트 있잖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버튼. 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